어제의 토트넘 경기력은 절대 부끄러운 경기력이 아니었다. 이 경기로 인해 토트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승리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셈. 손흥민과 S승인 포체티노가 만나던 날 토트넘은 마침내 개막 이후 첫 패배를 맛봤습니다. 토트넘은 1대0 패배도 아닌 1대4 패배이지만 토트넘의 팬들과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도 토트넘을 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상대 또한 토트넘의 최대 숙적인 첼시였는데도 그 누구도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패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응원해주는 데에는 어제 토트넘이 경기에서 보여준 미친 전술 때문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071 포메이션이라는 미친 전술을 꺼내들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처음부터 071 포메이션을 꺼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역시 토트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10분도 안 돼 6분 만에 쿨루셉스키가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또 전반 12분에는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골문 앞으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가골이면서 시즌 9호 골을 달성하는 줄 알았으나 판도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했는데요.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시도한 순간 손흥민이 첼시 최종 수비 라인에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무효가 된 상황에 대해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첫 앵글에서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을 긋지 못했다. 이 결과 손흥민은 다른 앵글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손흥민의 첼시전 득점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영국 현지에선 토트넘의 매끄러운 빌드업 이후 첼시 수비진을 공략한 것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다. 손흥민의 훌륭한 볼 처리였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해설가로 활약 중인 오원 하글리브스가 내가 본 것 중 가장 좋은 골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가 볼을 움직인다고 말하면서 극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도 분위기가 좋았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포까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볼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첼시의 미드필더인 엔조 페르난데스의 발목을 발로 찍어 레드카드를 받았고 토트넘은 페널티킥까지 허용해 팔머에게 동점골을 내주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경기 흐름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핵심 수비수였던 로메로가 나간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 45분 주축 수비수 판더 벤과 미드필더 메디슨이 부상으로 나란히 교체되어 버렸는데요. 그로 인해 토트넘은 전력의 공백이 생겼던 상황이었는데요. 후반 10분에는 우도지가 스털링에게 거친 태클을 가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9명 대 11명의 싸움이 되었고 스코어는 1대1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때 모든 감독들의 선택은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다른 것보다 수비에 모든 힘을 집중해 1대1로 승부를 마치는 것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그릴 텐데요.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달랐습니다. 두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골을 노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선택한 것인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둔 다음 골키퍼 제외 나머지 7명을 하프라인 부근에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071 포메이션이 탄생했고 공간을 노리는 첼시를 막기 위한 조금은 극단적인 전술이었는데요.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선수들은 자랑스럽다면서 라인을 올린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다. 내가 토트넘에 있는 이상 우리를 나타내는 축구다. 5명으로 뛰더라도 라인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토트넘은 수적 열세 속에서 라인을 올리면서도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가 과감하게 골문을 비우고 나오는 등 최종 수비 역할까지 맡았는데요. 이를 본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은 첼시를 상대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071 대형으로 선수들을 배치했다. 엔지볼은 미쳤다라며 토트넘은 로메로에 이어 우도지까지 퇴장당하면서 9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30분에는 결국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니콜라 잭슨의 결승골까지 들어갔음에도 토트넘은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계속 동점골 사냥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33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가 골을 터뜨렸지만 판정 끝에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시도했던 회심의 왼발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결국 잭슨에게 2골을 더 내주며 1대4로 패했는데요. 그럼에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뜨거웠습니다. 팬들이 1대4 패배 후에도 기립박수로 선수단을 응원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온 것인데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투지를 보이며 상대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BBC는 3골 차로 패한 홈팀이 기립박수를 받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BBC 패널로 토트넘 첼시전을 지켜본 게리 네빌은 자랑스러운 패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패배에도 끝까지 싸운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고, 제이미 캐러거 역시 40년 가까이 축구를 본 내가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을 경기다. 토트넘이 경기를 대하는 자세에서 왜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전술로 1대4 스코어로 패배했다면 혹평은 다 듣고 홍구장이었기 때문에 야유만 들었을 상황이 전술 하나로 모든 걸 바꾼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뛰었지만 오프사이드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부여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 또한 손흥민에게 거의 동점을 만들 뻔했지만 운이 없었다며 7점의 무난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팀이 대패한 점을 감안하면 정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대패의 원흉이 된 토트넘 수비수들의 평점은 바닥을 쳤는데요. 나란히 퇴장을 당한 로메로와 우도지는 말 그대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둘은 풋볼 런던으로부터 각각 평점 1점과 3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낮은 점수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로메로와 우도지가 평소처럼 하지 못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퇴장당한 것이라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골키퍼인 비카리오는 4골을 막지 못했음에도 극찬을 받았는데요. 이날 손흥민 다음으로 잘했던 선수는 비카리오였기 때문에 극찬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17개의 슈팅을 내줬지만 비카리오는 1대1 찬스를 5번이나 막아내는 등 고군분투했는데요. 이에 풋볼 런던은 비카리오에 대해 용감했고 훌륭했다. 마지막 실점 장면에선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코멘트와 함께 대량 실점에 개의치 않고 평점 9점을 줬고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비카리오에게 토트넘 선수 중 최고점인 9.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홈구장에서 최대 숙적인 첼시에게 정말 최악의 패배를 했지만 이 패배는 토트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서도 경기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도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말한 만큼 다음 경기인 울버햄튼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